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0월 12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국채금리 하락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0.19% 상승 마감, 나스닥은 0.71% 상승 마감, S&P 500은 0.43% 상승 마감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보다 강했지만 전달보다 약해서 약하고 또 장기 국채 금리 하락세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날 시장은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국채 금리 하락세에 주목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강했지만 전달 8월 달보다 약화됐다는 소식에 장기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0.5% 전달보다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3%였는데요. 이거보다는 시장 예상치보다 올도게 나왔지만 전달이 0.7%였습니다. 이거보다는 상승보다 둔화해 가지고 예, 이게 안도감을 가지게 된 그러면서 이제 또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또 식품과 에너지 이 무역을 제외한 이제 9월 근원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달 대비 0.2% 올라서 8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강했지만 국채 금리가 장기 중심으로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과 30물 금리가 9월 말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전날과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오늘 발표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CPI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 9월 CPI는 8월보다는 0.3%, 작년 대비로는 3.6% 올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연준 내에서도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 신중하는 모습입니다. 이 FMC 9월 연방 공개시장의 FMC 의사록에 따르면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다수의 참석자는 향후 회의에서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일부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연준은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모든 참석자가 인플레이션 지속의 목표치를 향해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한동안 제약적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연준 위원들이 지난 9월 회의에서 올해 1회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19명 중에서 12명이 1회 인상, 7명은 동결을 이렇게 예상했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연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장기 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긴축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또 목소리도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또 이 총재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크로스퍼 일러 연준 이사도 이날 최근의 금융 환경 긴축이 연준의 일을 또 대신해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여건으로 연준이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이렇게 말했었죠. 또 다만 이제 닐 카시키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예,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면서 신중한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어, 기술주들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은 0.79%, 마이크로소프트는 1.23%, 엔비디아 2.2%, 아마존 1.82%, 알파벳 1.8%, 메타 1.86% 상승했고요. 넷플릭스는 이제 1.98%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간만에 2.2%대 반등하면서 반도체 지수도 0.73% 상승 마감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73%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만에 반등한 게 이제 미국의 증권사가 이 TD라고 있는데 이 TD 코인이 엔비디아 목표가를 700달러로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50%의 더 상승 여력을 얘기하는 이 목표가를 잡아줘서 엔비디아가 간만에 2.2% 반등했고 인텔도 1.24, 브로드컴도 1.88, TSMC도 1.53 이렇게 이제 상승 마감하는 반도체 지수 상승 마감했고요. 테슬라는 0.24% 하락한 262.9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누시드 1.84, 리비안 1.37, 니콜라 3.5%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특별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유럽국 주요국 증시는 이제 혼조세 마감했는데요. 독일은 상승, 프랑스는 하락, 영국은 상승 마감하면서 혼조세 마감했고요. 이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분쟁 격화, 중동 리스크에도 원유 공급 부족 우려 완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는 83.49달러, 2.88% 하락 마감했는데 이틀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장 안정화 의사와 또 미국의 긴축 금융 장기화 우려 영향 때문에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금값은 중동 리스크와 달러 가치 하락으로 4거래일째 상승 마감했고요. 온스당 1887.3달러 0.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도 간만에 반등이 나왔죠.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 속에 기관이 6,207억을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에는 1,882억 순매도를 했고요.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키움증권이 간만에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중기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 속에 키움증권이 급등이 나왔고요. 웅진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AWS 아마존 앱 서비스에서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7.8조 5전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 속에 이 웅진이 이제 AWS 아마존 앱 서비스의 어드밴시드 등급 컨설팅 파트너사로 이게 부각이 되면서 웅진이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한국석유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분쟁 지속 등의 에너지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왔고요. OCI 홀딩스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EU 유럽연합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법안 최종 채택 등의 자회사 OCI가 상승하면서 OCI 홀딩스도 급등이 나왔고 SK오션 플랜트 또한도 이 풍력 관련주죠. 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속에 풍력에너지는 또 급등이 나왔고 또한 SK오션 플랜트는 또 조선기자재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2.78% 하락 상승 마감했는데 했고요. 특징 종목은 이니어에드가 상한가를 갔는데 대우 이니어 그룹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니어에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푸른기술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국내 최초로 이 치과 임플란트 수술 보조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푸른기술이 상한가를